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어제 서울 아파트값 하락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 저희가 총정리해 드리고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의 진실도 오늘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요,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0%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동안 16주 가까이 하락했었던 것이 이번에 멈춘 거예요. 작년 12월 7일부터 계속 하락해 왔었던 거죠. 수도권 전체적으로도요, 하락폭이 축소가 됐어요.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2%가 됐습니다. 자,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된 곳이 있지만 경기도 지역의 변동폭이 컸어요.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3%가 됐습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확대가 됐어요. 0.06% 상승률에서 0.07% 상승률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자,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미국 국채금리발 쇼크, 10년물 국채금리가 5%가 넘어가니까 대한민국 주택담보대출금리도 4.4, 4.5 여기까지 치솟았었거든요. 여기에 겨울 입주철도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이 좀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다가 아시다시피 작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후반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지금 매매 수요가 이제 붙으면서 일반적인 시장 상황으로 원복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원래 통계는 많이 늦습니다. 통계 보면서 집값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시죠? 통계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됩니다. 실제 시장은 어땠냐? 1월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가장 정확하다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 지수는 1월부터 상승 전환이 됐어요. 얘가 참 정확한데 발표 시점이 늦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요 1월부터 반등하고 2월 달에도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이미 저희가 2월 1일부터 시장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시장이 이제 좋은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욕도 많이 먹고요. 저희가 멤버십에서는요, 아무리 늦어도 무주택자분들은 1월 중 가계약금을 넣는 것을 추천드렸고 대부분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핫한 게 바로 상급지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23억 6천까지 실거래됐어요. 전고점이 26억 5천인데 고점 대비 89%까지 올라갔고요. 헬로시티는 지금 20억 7천만 원까지 로얄동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 86.9%네요. 자, 또한 강동구에서도요, 고덕그라시움이 16억 4천까지 실거래가 됐네요. 전고점이 19억인데 전고점 대비 86.3%,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입주권 가격이 19억 8,363만 원의 거래가 체결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거리가 먼 데가 4단지인데 4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9억 전후의 매물이 있고요. 여기서 좀 가까운 단지 플러스 타워 이제 평형이 좋은 경우는요, 지금 19억 후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와, 지금 여기가 분양한 지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진짜, 와, 지금 6억이 올랐어요. 자, 마포구 대흥동의 마포자이 2차는요, 전고점 대비 96.8%인 21억 3천만 원 실거래됐고요. 경희공 자이는요, 신고가를 찍었어요. 19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또한 요즘 성동구에서 핫한 데가 옥수동이거든요. 여기도 전고점 대비 96.8%까지 올라갔고요. 다른 성동구 지역 행당동에서도요, 전고점 대비 99.4%인 17억 7천만 원의 서울숲 리버브 자이가 거래가 체결이 됐습니다. 상급지 가격 상승은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 상급지란 곳, 10억 초과하는 아파트 같은 곳은요, 무주택자가 순수하게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집 팔아서 집을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중급지 거래 상황에 좀 영향을 줘요. 자, 상급지 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중급지의 주택 보유자들도 싸게 팔려고 안 하거든요. 왜? 내가 이걸 급하게 싸게 팔 이유는 상급지의 금매를 싸게 잡기 위해서 싸게 던지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상급지 가격이 많이 올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대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덜 오른 곳에 수요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요, 거래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월달 아파트 거래량 3,000건대가 유력하거든요. 작년 3월달 때도 이제 3,000건 내외의 거래량이 등록되면서 시장의 훈풍을 알려줬는데 작년과 좀 유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4월 달부터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작년 10월 달처럼 뭐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5% 찍고 뭐 이러면 모를까. 근데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국 코스피는요 2750선을 회복했습니다. 716일 만에요. 와 진짜 아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막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엔비디아 딱 한마디에 삼성전자가 딱 8만원 근처까지 가버리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어제 무려 8.63% 급등했습니다. AI의 산업 열풍, 산업 혁명에 대한민국도 좀 수혜를 받는 분위기로 넘어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에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동안 반도체 섹터의 약세 때문에 한국 침체도 좀 가속화됐었거든요. 그게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전환 신호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영상 제작 이틀 전에 진행됐었던 이제 FOMC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비두기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내 3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금 연준뿐만 아니라 ECB, 라가르드 ECB 총재도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에 스위스가 깜짝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벗이 스타트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비트코인 가격은요 8천만원, 8,20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8,900만원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요즘 코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이 어디 있어서 코인 하냐 물어보면 마통 뚫고 뭐 신용대출 받고 이렇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지금 당장 통계상으로는 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그렇게 증가세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좀 대출 관련돼서 통계가 나오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피벗 가능성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까? 어떤 언론은 뭐 7월 인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것은 그 누구도 확답을 못해요. 왜? 물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2월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로 1월달과 똑같은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달과 4월달 CPI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이것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서비스 물가 때문에 그래요. 작년 12월달에 2.8% 상승률, 올해 1월달에 2.6% 상승률, 2월달에 2.5% 상승률로 서비스 물가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근원물가도 하락할 것이다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사정이 다른 이유가 서비스 물가 말고도 바로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일단 월세 가격도 급등을 했고 자가주거비라 불리는 OER도 같이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주거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주거비가 낮아질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확산됐는데 대한민국 일단 주거비 관련된 부분은 좀 미국과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제 집세 관련된 상승률을 보면요. 전월 대비로는 0.0%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1%입니다. 일단은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자산이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전세하고 월세만 나타나는데 야 지금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서 전세 가격 오르고 있다며 왜 집세에서는 마이너스 상승률이 나와? 얘가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수도권 아파트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타난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거 상품을 다 하다 보니까 변동률이 되게 미미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같이 급등할 때도 얘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이런 이제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물가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금리를 낮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막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대한민국만 계속 낮추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세계적 인하 추세는 따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면은 낮추는 흐름 자체는 따라가겠죠. 근데 미국하고 똑같이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금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낮출 것이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되게 엇갈려요. 한 차례부터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거는 물가에 달린 측면도 있고 미국 물가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게 금리 낮추는 횟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생각을 하셔라.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11월 말부터 빅 이벤트가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1만 2천 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입주고요. 2025년에 은근 정비사업장 입주 물량도 좀 많이 있어요. 광명 지역도 그렇고 동대문 지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왔을 때 저는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만약에 올해 2회 인하하잖아요. 그럼 준초중공 입주 쇼크도 훨씬 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면 이제 금리 두 번만 낮춰도 기준금리는 3.0%고 예금금리 3.2% 내외가 나올 거고 전세자금대출금리도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3.8%에서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3.2로 낮아지면 또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옮겨오거든요. 그런 수요까지 좀 감안해서 보셔라. 그래서 예전에 2019년에 상일동에 1만 2천 호 입주 물량 있을 때 금리 인하 시점 맞물리면서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이 16주 만에 멈췄습니다. 일부 상급지는요, 전고점 90%를 넘는 실거래가를 등록하고 있고, 이런 상급지 움직임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왜? 중급지의 급매를 줄이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또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식, 코인,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건지만 실제 한 차례 아니야 두 차례냐에 따라서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결과가 다를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낮출까요? 두 차례 이상 낮춘다. 한 차례다. 아니, 못 내린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급변한 상황에서 2분기 유주택자, 무주택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쉽게 요약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갈아타는 수요자분들부터 투자자까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시장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